이제 기존에 이제 하고는 틀린 스마트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방식에 있어서 어떤 수신 송출, 레신으로 송출하고 받아들이는 구조를 A사 레이더 방식인 레이저 소자, 레이더의 개별 소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1000개, 그것도 이제 대중소로 목적별로 틀릴 수 있어요. 회사에서 뭐 만들기 나름이죠. 피레침 안테나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그 밑에 다시 안테나 밑에 안테나, 피레침 피레 이런 재중폭 구조를 갖출 수도 있습니다. 신호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민요로 만들겠죠. 이런 구조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전 세계 스마트폰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똑같은 거의 유사한 구조에서 단가 싸움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렇죠. 이제 군사 기술이 들어가는 거라서 특허를 지적재산권을 제 거를 득해야 됩니다. 사용권을 사시든가 아니면 그것을 아예 그렇죠. 그 독점권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만약에 기술을 사가신 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곳에 기술이 산업 현장에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유무선 해가지고 신호를 주고받는 부분에 하물 뭐 이렇게 무선 초인종, 뭐 리모컨에도 다 들어갈 사물 인터넷, 자동차, 자율주행차도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연결돼. 이게 다 안 들어가는 구조가 없습니다. 재중폭 구조. 아시겠죠? 피레침 밑에 피레침 서버로 다시 피레침 구조. 몇 단계로 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그 어떤 레이더 계좌 개별 소자 방식으로 넣어가지고 신호를 수신하고 송출할 수도 있어요. 내 신호를. 근데 이것이 이제 수신할 때 주파수를 갖다가 이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데 주파수를 여러 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큰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파수를 갖다가 뭐 방송용, 그 방송용은 따로 낸다든지 이런 식이죠. 방송용은 따로 내고 이런 식으로 뭐 가령 뭐 채팅 서비스는 따로 이 주파수를 갖다가 쓸 수 있다든지 그래서 주파수를 하나부터 10까지 한 개인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에게 10개 정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호 하나마다 각각 뚜렷하게 하나의 신호에 너무 많은 것을 담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죠.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주파수를 10개, 20개도 상관없다. 그런 방식으로 배치를 해놓으면 방송용 있고 채팅 서비스도 굉장히 좋아요. 연예인들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 유명 크리에이터들 등장해서 고객을 이제 아프리카 TV 정도 많으면 이걸 딱 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그렇죠. 카카오톡처럼 또 할 수도 있어요. 영상, 음성, 문자 다 포함해 갖고 카톡처럼 만들 수도 있고 회사를 만드는 개념 여기는 플랫폼만 하고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100만 사업자 목표를 100만 가입자 목표를 하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 자체도 좀 차별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자리 또 워키토키 방식으로 만드는데 기존의 스마트폰에서는 없는 설계 방식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제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그럼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존의 스마트폰은 완전히 차이가 너무 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도 다 그래서 수신, 송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신호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요. 무선이라서 너무 느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뭐 은행 서비스다 그러면 은행 서비스는 주파수를 따로 배치를 해주고 채팅 서비스 주요한 거 있잖아요. 쇼핑 소비자가 짜증나지 않도록 속도를 빨리빨리 해주려면 주파수 대역을 많이 줘가지고 그쪽을 선택을 하면 그 주파수로 들어가면 하나의 주파수로 들어오는 때는 속도가 너무 정체되지만 주파수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 레이더 소자 방식의 송신기가 필요하고 거기다 신호를 뚜렷하게 해서 재중폭 구조를 거치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뭐 신호를 갖다 뭐 레이더 이제 방식으로 들어가는 뭐 통로 자체를 나사식 회전 구조, 나사식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런 식으로 떠서 중폭을 거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서 유무선으로 결합을 해서 하나는 광섬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굵기가 틀린 광섬유. 하나는 구리선은 그렇죠. 전기적 문제를 위해서 서로 파동 형태를 일으킬 수 있는 뭐 무선 주파수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에 스마트폰 안에 일종의 워키토키 방식이지만 스마트폰이죠. 뭐 이렇게 무선 주파수를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묶음 주파수로 서로 손쉽게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유선으로도 해도 상관없어요. 유선으로 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이런 것들을 배치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촬영할 때 그냥 광학 렌즈를 해줘도 다 상관없어요. 근데 광학 렌즈는 좀 거리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가 문제래. 그러나 레이더 소재 방식의 수신 송치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그냥 영상 촬영으로 그냥 전파 쏴갖고 해도 돼요. 근데 비용이 너무 발생하시도 전파 발생기를 새로 미니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 목적은 아니니까 딱 영상 촬영할 정도로만 그것만 전파 발생기를 하나 미니로 넣어주면은 그래서 주파수 파형을 여기서 만들어서 쏠 수 있는 그래서 좀 거리가 멀겠죠. 거리가 멀거나 각이 넓거나 이런 것을 혹시 회사에서 채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주파수 발생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엄청 사진이 뭐 기존의 렌즈 방식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품질의 차이가 크겠죠. 액정 방식도 제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액정 회사에서 납품을 받겠지만은 그래도 뭐 보통 대중서 미니 첨첨첨첨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균일한 크기가 들어가고 그 사이를 첨첨첨첨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크기가 화소의 크기가 틀린 그런 것을 액정으로 하면 이것도 굉장히 그 영상 품질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레이더 수신 소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하나의 피레침보다 1000개, 2000개 피레침이니까 그리고 액정에 따라서 그 신호를 쏠 때 영상이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쏠 때 굉장히 고화질을 일으키기 위해서 신호 숫자를 만약에 40개를 원래는 40개인데 그렇죠 400개 넣는다고 생각해 얼마나 그 고화질이 나겠냐 신호 숫자를 그 방식을 하려면 역시 레이더 개별 소자 방식이 제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 그것이 피레침 구조가 됐든 안테나 구조가 됐든 모양과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능과 구조가 중요한 것이다. 배터리도 제거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죠. 배터리도 막 금속 뭐 이렇게 콘덴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속 그게 들어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금속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하는 이런 부분이 배터리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피커 구조도 그렇죠. 제거 스피커 구조를 선택하셔야죠. 하나의 확성기보다 이장님이 하나로 확성했는데 10개로 다시 확성되고 100개로 다시 확성했던 이 방식을 하면 지금의 스마트폰이 소리가 좀 작잖아요. 그러면 가서 음악 틀어놓고 놀라고 그러거나 방 안에서도 틀어갈 때 소리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제 스피커를 사가지고 하는데 먼저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렇죠. 저기 TV 같은데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들으면 되지만 밖에서도 틀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배터리 용량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고 배터리 용량 자체도 제 걸로 쓰시면은 이제 기술이 이제 개발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배터리가 시중에 없는 거를 자기네들이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방식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용량 자체가 뭐 엄청나게 틀리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무선 후레쉬 기능 같은 거 조명 같은 것을 뒀을 때도 제 방식을 이렇게 안에 조명 기능을 좀 넣어준다든지 뭐 등등등이 있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에서 이렇게 무선으로 수신 송신을 하든가 아니 유선으로 수신 송신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 기술이 많은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한 휴대폰의 스마트폰의 주요한 기능은 그렇죠 통신이죠. 통신이 이렇게 깨끗하고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 화면입니다. 화면이 고화질로 들어가야 되고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되는 거죠. 용량이
그다음에 반도체처럼 이렇게 그 메모리 부분이 이 메모리 부분도 제 거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향후 이제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회사에서. 그래도 용량 자체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 스마트폰은 완전히 그렇죠, 새로운 기술로 완전히 도배가 된. 그다음에 뭐 영상 촬영도 되고 영상 촬영과 스피커조차도 제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기존의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기술 장벽이 생기는 거죠. 제 기술을 득해야지. 제 기술을 사거나 뭐 이렇게 사용권을 얻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스마트폰 업자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술이 없으니까 전 세계 지적재산권 만약에 보호가 된다면 만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 세계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에 콘텐츠 내용만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것을 전 세계에 적용을 하면 이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이것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다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폭발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파수를 여러 개 발생을 시킨다. 항상 이 스마트폰에서 그 주파수를 여러 개를 받아들이고 라디오 채널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필요하면 특히 영상 촬영할 때는 주파수 발생기를 만들어 주는데 영상 촬영할 때 이렇게 주파수 발생기를 통해서 영상 촬영을 하는 그런 용으로 찍어주면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또는 그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지겠죠. 넓어져가지고 딱 찍을 수 있다든지 뭐 소비자 선택사항에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여러 개면은 그렇죠. 하나의 주파수에 사람들 고객님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이제 서버를 갖다가 하나의 서버에서 처리하던 것을 각 주파수별로 따로 서버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구축 비용은 좀 들겠지만은 그렇죠. 미리 확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좋은 주파수가 많으니까 그에 따라서 널널한 거죠. 그 신호는 이쪽 신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서비스가 뭐 채팅 서비스는 이 주파수, 그다음 은행 서비스는 이 주파수. 서로 소비자들이 답답해. 특히 유튜브 같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주파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 뭐 친구들까지 기능 서로 공짜 통하는 그쪽으로만 그쪽 주파수를 통해서만 자기끼리만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뭐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 주파수 대역을 많이 줘가지고 라디오 채널처럼 해서 하게 선택을 하면 그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속도가 공통으로 이제 각 주파수마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게 있고 독특하게 공통으로도 되면서 개별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도 재편될 수 있는 제 기술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